먼저 치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아니 그냥 여기다가 치수 기입 하나 할까요? 자, 오넌테이션.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스타일.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띄워보시죠. 이가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보시면 얼마든지 디멘전 스타일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디멘전 스타일은 여기서 지정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컨트롤 1키를 눌러서 바로 여기 속성창에서 지정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다 디멘전 스타일에서 맞추지 않습니다. 어떤 건 속성창, 어떤 건 디멘전 스타일,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ISO 25가 기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돼요. 해당 값에 대한 수정 값이고요. 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탭은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죠. 심볼 앤 에로, 심볼 기호와 화살표와 기호,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기호들도 있습니다. 여기 아크 랭스에 대한 기호, 조그 라인의 각도, 크기, 딘브레이크의 크기, 이런 거 있습니다만 얘네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쓰니까 무시. 다만 여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텍스트, 치수 문자입니다. 여긴 다 써야 돼요. 치수 문자의 표현하기, 위치 맞추기, 정렬하기, 이렇게 됩니다. 피트, 자리 맞추기예요. 여기 자리 맞추는 방법. 근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이라 얘는 매우 중요하고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이거 첫 번째 단위입니다. 여기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여기 있는 얼터네이트 유니트 값을 체크하면 나오게 되는데 보조 치수 혹은 2차 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로 작업하고 인치나 혹은 자다, 이런 다른 단위로 표현할 때, 피트로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미터로 표현하고 싶을 때 두 번째 치수를 뽑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얼터네이트. 그 다음 톨러런스, 여긴 공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톨러런스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건 기하 공차고 여기 나와 있는 공차는 치수 공차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라인 탭이요. 자, 보시면 색상이 있어요. 선 종류가 있고 선 굵기가 있습니다. 보조선에도 색상이 있고 선 모양이 두 개가 있고 선의 굵기가 있습니다. 얘네들 안 써요. 얘네들 하나도 안 써요. 왜냐하면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쓰거든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선입니다. 가는 선이 굵은 선 아니고 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색상을 부여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색상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인 타입이요? 실선이에요. 안 줍니다. 라인 웨이트요? 가는 선이에요. 0.1mm입니다. 안 줍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해서 씁니다. 자, 보시죠. 칼라만 보세요. 색상을 다르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지정이 들어가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저는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바이블록.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시. 기억나시죠?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 조절하기. 딤 베이스라인이 있었죠, 여기? 그 딤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제가 얘를 하나 더 옆에다가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베이스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어떤가요? 간격이 많이 좁은가요? 자, 지우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왜 안 바뀌었지? 자, 얘를 6으로 바꿔놨습니다. 6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간격이요. 이거 어떻게 조절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dim 스페이스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치수선을 기입하기 전에 하는 것은, 치수선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하는 것은 여기다 넣어야 돼요. 얘는 치수선 만들기 전에 하는 거고, 이미 들어가 버렸네요. 그럼 dim 스페이스로 조절하는 거고요. 3.75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러니까 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서프레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서프레스라는 기능이 두 개가 있어요. 서프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치수선 억제하기, 두 번째 치수선 억제하기,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혹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피. 자, 치수를 기입하는데 여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반대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의 치수선과 여기 있는 치수 보조선을 안 그려야 됩니다. 자, 과제물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반쪽이 있는데 생략한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요만큼만 단면 처리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얘를 뜻해요. 그러나 여기는 즉 이렇게 된 이 부분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가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래쪽이 생략돼 있죠. 외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수 기입이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여기 보시면 치수 딤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시죠? 네. 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서프레스 1, 2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서프레스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눌러버리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못 쓰고 컨트롤 1 눌러서 바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치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있네요. 디멘전 라인 1, 2 온 되어 있고 익스텐션 라인 1, 2 온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프로 바꿔주면 내가 지정한 치수만 이렇게 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게시물을 한번 그려보시고 치수 기입까지 넣어 보세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익스텐션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두 개. 자,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끄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치수선 위쪽으로 치수 보조선이 올라가 있죠. 얘가 바로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 보조선이 원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이 값이 offset from origin 값입니다. 이 값을 고쳐서 쓰기도 하고 혹은 그냥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즉 extend 연장하기, behind dimension line 치수선 behind 뒤로 연장하기, 위로 연장하기. 그 다음 offset from origin, offset 간격 띄우기,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 보시면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요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자,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볼까요? 우리 치수 기입한 거? 아니. 자,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선을 긋고 익스텐드. 보통 치수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들 주로 작업 많이 해요. 라인, 자, 라인, 카피, 하나, 둘, 셋, 넷, 6개네요. 어레이 6개. 자, 이동하기. 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냅두고. 자, 이렇게 이동해 놓고 치수 기입을 하는 거죠.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 그리고 얘네들을 지우는 거죠. 이렇게 작업한단 말이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P2에서 축척을 주면 돼요. 50. 치수랑 다 커진단 말이죠. 이렇게 작업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 선을 그린 다음에 지웠죠. 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픽스 랭스 값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픽스 랭스 값. 이 픽스 랭스 값은 베이스라인 스페이싱보단 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6mm 쓰면 최소 여기 6mm나 혹은 7mm가 돼야 돼요. 자, 오케이.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픽스 고정시키다, 랭스는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켜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만 찍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컨티뉴 한번 해볼까요? 어떤가요? 일정한 간격으로 보기 좋게 치수 기입이 딱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치수 기입하셔야 돼요. 나머지 베이스 라인으로 마저 한 번 더. 어떤가요? 치수 기입 깔끔하게 들어갔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는 심볼 앤 에로, 화살촉과 기호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에로 헤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시선에 화살촉이 있는데 요건 빼버리셔도 돼요. 요건 딤 리더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얘는 빼셔도 되고, 우리 큐 리더하고 M 리더 사용하죠. 거기 별도로 지정하는 데 있으니까 요거 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화살표의 모양이 나옵니다.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이거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디멘전 모디파이, 자, 눌러보시면 화살표를 도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도트로 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계속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때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어요.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습니다. 내가 세컨을 바꾸면 퍼스트는 안 바뀌어요. 자, 다시 볼까요? 지금 퍼스트하고 세컨하고 똑같죠. 근데 제가 퍼스트를 바꿨어요. 그럼 세컨이 따라옵니다. 근데 세컨을 바꿨어요. 그러면 퍼스트가 안 따라와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두 개가 달라졌잖아요. 안 따라갑니다. 세컨이 안 따라가요. 세컨을 아무리 바꿔도 퍼스트를 안 따라가요.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퍼스트를 이용해서 맞추든 세컨을 이용해서 맞추든 두 개가 맞으면 퍼스트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여긴 사이즈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걸 하냐면 여기는 화살표를 넣어줘요. 여기도 넣어줘요. 근데 여기는 슬래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 컨트롤 1 눌러서 씁니다. 선택을 하면 여기 화살표 1이 나오죠? 화살표 1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살표 2에서는 오빌크르.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화살표 1은 오빌크고요. 두 번째는 네, 크로즈필. 자, 얘는 둘 다 오빌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 에로 사이즈가 나오네요. 화살촉의 크기.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요건 기본값이죠. 자, 화살표의 크기가 작게는 2mm, 그리고 시험 볼 땐 3mm. 요 중간 어디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이거 1.8mm까지 쓰는 거 봤어요. 되게 작게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많이 작게 쓰시더라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는데 다만 이 화살촉의 크기와 여기 나와 있는 문자의 크기를 똑같게 맞춰주세요. 물론 조금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굴 다르게 주냐면 이 도트요. 얘가 조금 커요. 도트의 경우는 조금 큽니다. 그래서 도트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작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커져요. 화살표만 커지는 거죠. 도트, 자, 예를 들어서 1.8mm 그러면 화살표만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크기를 바꿔 보시죠.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 센터 마크 했었습니다. 센터 마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 문자는 문자를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문자의 유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네. 맑은 고딕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얼마든지 이렇게 글자의 유형을 바꿀 수 있어요.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 컬러. 네, 텍스트 컬러는 종종 잘 바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레이어를 레이어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볼까요? 딤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자, 어떤가요? 빨간색에 초록색 대비되죠?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지정하고 문자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상을 별도로 바꿔서 씁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raw Frame Around Text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문자에 문자 주변으로 프레임이 생겨납니다. 상자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안 해요. 하나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속성창에 보시면 여기 여기 있네요.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으로 조절을 해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2mm 그러면 문자가 많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와 치수선과의 간격, 이걸 조절하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입니다. 텍스트 옵셋, 문자와 요 간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0이면 이렇게 딱 갖다 붙습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값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기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치수입니다. 나머지 치수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들을 맞춰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버티컬 호리젠탈이라는 요 값이 있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X라인 0도, 그 다음 30도, 60도, 아이고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그리고 트림. 자,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치수 기입을 자, 앵귤러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앵귤러,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이너로 제가 이렇게 수평도 뽑아보고 그 다음 이렇게 수직도 뽑아봤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시죠. 이렇게. 자, 보시면 문자들이 전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문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오른손잡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 방향이 위쪽이 돼요. 이게 위쪽 방향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티컬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라는 뜻입니다. 치수 문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버브 위로 올려주세요. 치수선 위에다 문자를 얹어주세요 라는 뜻이고, 센터는 치수선 중간에 내려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가요?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간에 들어와 있죠. 자, 계속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아니 빌로우, 밑으로 내리기. 그러면 치수 문자가 치수선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요. 모디파이, 이번엔 아웃사이드, 바깥쪽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절반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절반은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아웃사이드입니다. KS는 빌로우, 아니 어버브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버브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굳이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이번은 호리젠탈입니다. 이 치수 문자가 이렇게 좌우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다 쓸 수도 있고, 중간에 이처럼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다 쓸 수 있고, 혹은 치수 보조선 위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열어보면 at extension line 1,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보조선 앞이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at extension line 2는 두 번째 보조선 앞이겠죠. over extension line, 첫 번째 보조선 위로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KS는 어떻게 써요? 네, 센터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뷰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프트 투 라이트요. 이거
바꿔볼까요? 네, 거꾸로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는 글씨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글씨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구상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 씁니다. 네. 캐드는 다국적 기업이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이먼트, 호리젠탈, 디멘전 라인, 자, ISO 스탠다드. 호리젠탈은 글자를 무조건 이렇게 수평으로 맞춥니다. 글자를 무조건 이렇게 수평으로 맞추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은 치수선과 나란하게 라는 뜻입니다. 치수 문자는 치수선과 나란하게 기입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KS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또 보시면은요. 자,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고 반지름을 넣을 겁니다. 라디어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KS 규격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름도 마찬가지예요. 지름도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KS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자, 이렇게 바깥으로 빼면 요건 또 KS가 맞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면 맞아요.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치수 문자가 원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ISO 스탠다드를 누르게 되면 ISO 표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문자 밖으로 나갔을 때, 아니 원 밖으로 나갔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ISO 표준입니다. KS는 요게 KS 표준이고 ISO는 요게 표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렇게 치수를 요렇게 쓰는 이거는 ISO 스탠다드라고 했잖아요. CAT 2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CAT 시험에서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만약에 CAT 2급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ISO 스탠다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피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피트 탭은 별건 없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확대를 했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만약에 isn't enough room, 그러니까 enough가 충분하다는 뜻인데 isn't enough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방이 여기 to place, room to place라고 하면 장소가 되겠죠.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슨 장소냐면 문자와 화살촉이 치수보조선 안쪽에 둘 다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치수보조선을 세우고 그 다음 치수선을 넣고 화살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쓰게 되잖아요. 이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이 보조선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first thing 첫 번째 move outside the extension line 보조선 밖으로 내보낼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either 텍스트와 arrow,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이고요. 문자 또는 화살표 어느 하나를 먼저 빼겠습니다. 베스트 핏. 다시 말하면 CAD가 측정을 해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먼저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에러는 화살촉을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보스 텍스트 앤 에러 아니요, 둘 다 빼겠습니다.
always keep text between extension error,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는 항상 위치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살표는 밖으로 뺄 건데 문자는 안 뺄 거예요. 절대로 안 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는 자기 알아서 빼주는 거고 에로우는 화살표를 먼저 뺀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체크해 놓으면 뭐가 바뀌냐면 얘네들이 바뀌게 돼요. 얘네들이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다이아메타가 이렇게 나와요. 네. 서클, 반지름 20, 라디어스.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게 KS에서 지름과 반지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반드시 중심선에서 끝에까지, 그 다음 끝에서 반대쪽 끝에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공간이 좁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안 바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문자가 밖으로 빠진 거 보이시죠? 공간이 부족하면 치수선이나 치수 문자가 동시에 다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을 할 때요, 공간이 부족하면 어디로 빠지냐면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빠집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쪽으로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내가 두 번째로 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PT에 보시면 뭐 문자를 먼저 뺄게요, 화살표를 먼저 뺄게요, 아니면 둘 다 뺄게요.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더 텍스트 아니면 얘네들이고요. 보시면 맨 아래 거 alway라고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와 같이 항상 문자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 아래, 여기 보시면 서프레스 에로, 즉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조선 안에 화살표가 안 들어가면 화살표를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화살촉이 빠져버립니다. 화살촉이 빠져요.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기본 포지션, 즉 중심에 위치 못할 때 beside the dimension line, 즉 치수선 좌우로 옮겨주세요 라는 뜻이고,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옮겨주세요. over dimension line with out reader, 지시선 없이 해주세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 건 절대로 안 되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상태에서 치수만 움직여 보죠.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생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모디파이. 자, 끄고, 자, 화살촉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문자가 밖으로 삐죽 튀어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이 부분이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얘가 치수 축척입니다. 얘가 축척이에요. 그래서 축척에 맞춰서 이 값을 넣어주면 전부 다 커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야 돼요. A4 기준 1대 100입니다. 그러면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에 1대 100. 여기다 100배를 키우는 거죠. 자, 이 값이 1이에요. 그러면 자, 치수가 요만하게 보이겠죠. 자, 보이나요? 네, 보이죠?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작죠? 그런데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1대 100이니까 100배. 자, 오케이. 자, 100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치수 축척에 맞추어서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주치수죠.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지금 얘가 윈도우 데스크탑이에요. 아니다. 이거 디시멀이에요. 자, 보세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저 윈도우 데스크탑. 자,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디시멀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천 단위 자릿수가 안 찍혀요. 일반적인 디시멀은 천 단위 자릿수가 안 찍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소수점일 때 소수점이 아니고 쉼표로 찍혀버립니다. 물론 이건 고칠 수 있어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세퍼레이터가 분리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시멀, 십진수 분리하기. 다시 말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뭘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페리오드, 콤마, 스페이스 세 가지입니다. 당연히 페리오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걸 뭘로 바꿔도 돼요? 바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봅니다. 콤마를 그대로 냅뒀고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기만 해도 이렇게 콤마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실 때 이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프리시즌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할 건가요? 라는 뜻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앵귤러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유니트 포맷은 디시멀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 프리시즌이 0으로 되어 있죠. 네, 소수점이 안 나옵니다. 각도에 소수점이 안 나오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도 치수 넣을 때 한 번도 소수점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네요. 자, 라인. 아무렇게나 제가 각도를 넣었습니다. 디멘귤러. 81도 정확한가요?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네, 소수점이 없어서 그렇죠. 소수점 두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한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라이너 1000mm. 얘 소수점이 없고요. 라인. 자, 볼까요? 앵귤러. 자, 어떤가요? 얘는 소수점이 없죠. 근데 얘는 소수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 각도인 경우, 그 다음 선의 길이인 경우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요. 서프레션이 억제하였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0.0를 억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수점 자릿수 억제하기란 뜻입니다. 이게 소수점 자릿수 억제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는 소수점이 있죠. 근데 얘는 어떤가요? 소수점이 없죠. 이게 억제하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나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modify 보시면 숫자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겠습니다. 트레일링 꼬리를 있으면 보이고 없으면 안 보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각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트레일링이 꺼져 있죠. 그러니까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도 트레일링을 꺼버리면 무조건 소수점이 다 나와버립니다. 이렇게요. 무조건 소수점이 나와요. 그래서 길이에 대해서는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이렇게 체크해 놓는 게 좋고 소수점 자릿수 제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이고요. 프리픽과 서픽은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요건 좀 이따 할 거예요. 라운드 오프는 안 할 거고 요 프리픽 서픽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적용되는 거라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각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보실까요? 자, 제가 여기를 조금만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치 자, 17mm 다시 여기도 스트레치 17mm 다시 스트레치 여기도 17mm. 자, 어떤가요? 여기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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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너무 좁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마저 조금 더 카피를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카피를 해봤습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요. 자, 서클 원을 이렇게 그리고 카피 이거 복제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빼세요. 이 원 밖은 다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스케일 3배 이렇게 3배를 키워줘요. 이게 디테일 도면입니다. 도면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치수들이요. 자, 어떤가요? 치수가 크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얘를 3배 키웠으니까 얘가 9라는 수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게 9m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래는 여기 있는 내용인데 내가 얘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키워놨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치수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3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쭉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여기 디멘전 스케일 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1 나누기 3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어떤가요? 숫자가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요. 이번에는 자, 얼터네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터네이트는 2차 치수예요. 그래서 부가적인 치수라 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얼터네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쓸 수도 있고 여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자, 체크하면 얼터네이트가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자, 치수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다시 보도록 하죠.
자, 50. 자, 보이시나요? 50mm 1.969인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뽑아 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보시면 유니트 포맷 나오네요. 역시 윈도우 데스크탑. 프리시즌, 네, 저는 소수점 두 자리만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멀티플러 4 유니트,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물론 얘도 트레일링 체크하면 더 좋습니다. 자, 멀티플러 4 유니트, 즉 1차 치수, 즉 프라이머리 치수에 곱하기 이 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1로 놨습니다. 그러면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이번엔 2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2배 커 보이겠죠. 만약에 0.5로 놨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낮춰서 보이겠죠.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1인치는 2.54cm죠. 자, 밀리미터로 바꿔보죠. 25.4mm입니다. 그러면 1mm는 1분의 25.4인치가 되겠죠. 근데 캐드는 수수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10 나누기 254.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그 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앞에가 밀리미터, 뒤에가 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치로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도대체 미리인지 인치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럼 여기다가 서피기 꼬릿말이라고 했습니다. 인치. 자, 프라이머리에다가 미리, 얼터네이트는 인치, 프라이머리는 미리. 그러면 이렇게 꼬릿말과 이렇게 두 군데 꼬릿말이 붙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겠죠. 자, 또 하나,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얼터네이트 보시면 지금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즉 프라이머리 밸류 뒤에다 놓는데 빌로우로 놔보세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조금 더 구별하기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프라이머리 밸류에서 끄고 얼터네이트도 끄고. 자, 오케이.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컨티뉴. 자, 30mm. 에이. 자,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가 있는데 원하는 치수 하나 선택하고, 자, 밑으로 쭉 내리면 얼터네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온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 프리픽이 여기 서픽이 나옵니다. 프라이머리에도 당연히 서픽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만 보세요.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눌러보시면
프라이머리 밸류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원 표시하고 대문자 X로 들어갑니다. 볼까요? 제가 얘를 켰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근데 여기 원 표시 대문자 X를 지우면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 쓰고 원 표시 대문자 X,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치수 공차를 좀 보도록 할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톨러런스입니다. 톨러런스는 여기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주로 속성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만 주로 줍니다. 자, 보실까요? 톨러런스. 자, 보시면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클릭해 보면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직은 빼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길이에 대해서 나오는 공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0.32 마이너스 0.23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죠? 기준값을 기준으로, 기준값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0.3 마이너스 0.2 정도를 허용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위에 올라가는 걸 상한값, 아래 내려가는 걸 하한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upper value, low value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똑같은 게 있어요.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어때요?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죠. 이런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처럼 값이 달라진 걸 디비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시켜 버린 걸 리미트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 그러면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표현할 건지 물어보고 어퍼 밸류 하나 활성화합니다. 자, 0.32.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32로 표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밀리미터 빼주세요. 여기 밀리미터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또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렇게 시메트리컬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디비전은 둘 다 나눠지는 겁니다. 어퍼 밸류, 로우 밸류 이렇게요. 자, 0.23 제가 이렇게 바꿔놔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값이 둘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이것이 디비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가만히 보니까 어퍼 밸류는 플러스 0.32에요. 근데 그래서 플러스 0.3이 갑니다. 근데 로우 밸류는 어떤가요? 그냥 0.23인데 뭘로 나가요? 마이너스 0.23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로우 값은 원래 마이너스 값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저 로우 값은 원래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입니다. 근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그 값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플러스 값을 넣으면 플러스로 나오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값을 넣으면 플러스로,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 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0.23이라고 했어요. 어떤가요? 둘 다 플러스 플러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모디파이. 이번엔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 0.23, 여기다 그냥 플러스 0.32. 어떤가요?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에 플러스 값이 들어가는지 혹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저 값이 바뀝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 지금 보시면은요, 얘가 포지션이 그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먼저 버티컬 포지션이 얘가 미들이어야 돼요. 이렇게 치수 문자가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자, 모디파이 스케일링 포인트. 지금 치수 공짜 크기가 치수 문자 크기와 똑같죠? 네, 이러면 안 돼요. 0.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치수 문자와 치수 공차의 크기는 이렇게 2분의 1 사이즈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리미트. 리미트는 이 값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값을 적용해 놓은 게 리미트예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제가 이걸 넌으로 놨습니다. 자, 선택하고요. 자, 맨 아래로 내리면 톨러런스가 나와요. 공차가. 여기에 리미트, 시멘트리컬부터 체크해 볼까요? 시멘트리컬, 그 다음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비전 보시면 바로 여기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그 다음 버티컬 포지셔닝, 그 다음에 텍스테이트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